예, 그런 예. 기관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목 주위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 예, 예.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갑상선은 그 알고 기능에 있습니다. 비해서는 그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거울을 보시면은 목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신데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만져보시면 이렇게 울대뼈라고 해서 톡 튀어나온 부분 밑에 네. 대략 그 양쪽으로 해서 한 2 곱하기 5cm 정도 되는 작은 기관입니다. 나비 그래서 넥타이 모양이네요. 예, 예. 나비 넥타이 모양이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네. 이런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우리 몸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금씩 다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데 네. 크게 이제 사춘기 때나 소화기 때 성장, 발육 등을 유도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뭐 스트레스 컨디션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온몸의 반응을 나타내고 그다음 피로 회복이라든지 면역 증강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예. 갑상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렇다면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예. 보통 그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로 구별을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 저하는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그거 말고 이제 갑상선 결절이라고 해서 목 밑에 뭐가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검진상에서 뭐 혹이 발견돼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갑상선 염들 뭐 산후라든지 감기 뒤끝에 생기는 갑상선 염들 그거 말고 이제 선천성으로 드물게 생기는 갑상선 질환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다양한 갑상선 관련 질환들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예, 예.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예. 두 가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는 말 그대로 이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 네. 호르몬이 작게 나오는 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든지 갑상선 자체 기능이 떨어져서 적절한 이제 갑상선 그 호르몬의 영향을 못 나타내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보통 네. 일단은 굉장히 뭐 대부분 피로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뭐 점액수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죠? 지금 이제 조금 말이 어렵긴 하지만 네. 부종 중에서 이제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부종. 아. 막 몸이 붓는다고 오시는데 눌러서 보통 들어가는 부종은 그냥 뭐 심장이나 콩팥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 나타나는 점액수종은 눌러서 들어가지 않는 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네, 네. 그 위에도 뭐 추위를 못 참는다든지 네. 그다음 뭐 식사를 많이 식사가 입맛이 떨어지지만 계속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네. 여자분들 경우에 이제 생리불순으로 계속 치료를 했지만 네. 뭐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원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 또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정반대의 경우 마치 화난 사람 같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병적으로 이제 증가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막 더위를 못 참으신다든지 손을 이제 떠시게 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그냥 박동수를 느끼는 거는 심계항진이라고 하고 네. 실제로 이제 박동수가 빠른 걸 빈맥이라고 하는데 네. 심장에 빈맥이나 심계항진 등이 다 나타날 수가 있고 네. 그것 외에도 주위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갑상선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눈이 이제 불룩하게 튀어나오시는 분들 아, 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이제 합병증의 하나로 안구 돌출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은 이 모든 증상이 종합적으로 드러날 땐 이미 예.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에 있을 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진단을 좀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증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각각 증상만 놓고 보면 뭐 만일 생리불순이 나타나면 뭐 산부인과를 가서 생리불순 치료만 받게 되고 뭐 손이 네. 떨면은 뭐 인근 의원 가셔서 손저림증이나 뭐 수전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일단은 의심하면 간단한 피 검사로 진단하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의심을 환자도 그렇지만 그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도 의심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일단 임상 증상이 의심이 되면 네.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보통 T3 유리T4라고 해서 그런 검사하고 TSH라는 3개 검사 정도를 간단하게 해보시면 네. 좀
판독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뚜렷하게 기능 저하나 항진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보조적으로 뭐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요도 검사 이런 걸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검사를 한 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은 약을 드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모자라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시고, 뭐 심한 경우에는 종괴를 동반하거나 뭐 암이 의심되는 종괴를 동반한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抗갑상선 제제라는 약을 드시게 되고, 이때도 갑상선이 아주 전체적으로 커져 있을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도 기본적인 치료는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게 기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방사선 치료 등 여러 가지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반대로 항진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다면 치료는 비교적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시면서 나도 갑상선 증상이 의심되는데 하는데 병원에 가기를 꺼리셨던 분 계시면 전화 주십시오. 02-2261-2300에서 3번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저는 선생님께 설명해 주세요. 예, 예. 네네. 예, 저는 여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기능 저하증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나와서 네. 한 7, 8개월 정도의 그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또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는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는 중에 그 오른쪽 턱 밑에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혹 같은 게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다시 가서 진찰 받았더니 괜찮다고 네. 좀 필요해서 그러니 뭐 좀 가라앉을 거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그래도 불안하고요.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더 이렇게 많이 나오고 네. 좀 이렇게 몸을 편안히 하면은 좀 적게 이렇게 좀 가라앉지는 않는데 약간 좀 수그러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어지러운 증세가 또 이렇게 자꾸 나타나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예. 예, 일단은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네. 기본적으로는 그 평생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치 약을 드시는 건 아니시고요. 네네. 그 좋아지셨으면 피 검사 결과에서 좋아지셨으면 일단은 약을 좀 끊고 경과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네. 그 턱 밑에 만져지는 혹이라는 거는 제가 뭐 말씀만 듣고는 조금 무슨 혹인지 알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예. 오른쪽이요. 이게 아마 임파선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일단 그거는 만약에 임파선이 뭐 2차적으로 커진 거면 그냥 뭐 경과를 조금 보셔도 네. 뭐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는데 네. 뭐 갑상선에 혹이 있다든지 그러면 커질 수가 있고 뭐 나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요새 뭐 집 가까우신데도 초음파 검사 하시는 데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진단을 좀 해보시고 임파선인지 갑상선의 혹인지 아니면 뭐 다른 목의 혹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연후에 뭐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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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갑상선 질환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2261-2300에서 3번까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궁금한 점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예, 제가 요새 최근에 언젠가부터 네. 왼쪽 목 쪽에 네. 이렇게 혹 같은 느낌의 작은 몽우리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주변에서는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곤 하는데 네. 이걸 느낀 그쯤에서 머리도 자주 아프고 눈도 항상 피곤하고 침침하고 네. 특히 목이 계속 답답한 느낌이고 가래가 낀 것 같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갑상선과 관계된 증상인가 궁금해서요. 그 네. 이제 경부에 목에 혹이 생기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한번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갑상선에 혹이든 뭐 경부에 임파선이 커졌든 아니면 다른 제3의 혹이 생겼든 압박 증상이나 뭐 목에 가래가 끼는 것, 그다음 뭐 목 돌리는 거, 뻣뻣하고 이런 증상들은 다 나타날 수가 있고 무슨 혹이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눈이 침침한 거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 환자분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혹이 임파선인지 아니면 갑상선의 혹인지 아니면 뭐 제3의 경부 종괴인지 이걸 일단 감별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침을 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흡도 씹어먹을 것 같은 청춘 우리의 봉남씨. 하지만 청춘이라 무엇이더냐. 오늘도 몰골은 병든 달기 따로 없는데 늘 몸은 천근만근 얼굴엔 기름기 하나 없으니 꼭 사흘은 굶은 것 같구나. 우리의 봉남씨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뭐가 왜 그래요? 갑상선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 죽겠어요. 아우 짜증나. 아. 네 몸 아픈데 왜 나한테 짜증이더냐? 어쨌든 황소 같은 덩치도 앓게 만드는 갑상선 질환이로구나. 청춘이 시든 게 이해가 간다. 봉남아, 병 고치고 마음 풀어라잉. 네,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메디칼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그 가운데 양성 결절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2261-2300에서 3번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방송 중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항진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 혹이 생긴 경우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암이 아닌가 많이 불안하거든요. 혹이 잡히면 암일 경우가 높은지요? 일반적으로 갑상선 혹하고 결절하고 같은